은으로 수급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코인 시장 쪽으로 넘어갈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원입니다. 자, 요즘 여러분들 금값이랑 은값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해줬어요. 그쵸? 금값 같은 경우에는 25년도 올해 들어서 신고가를 50번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오늘은 은값에 대해서 좀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오전 8시경에 금 바로 다음으로 엔비디아를 제치고 2위로 등극을 했었습니다. 2달 전까지만 해도 7위 정도밖에 안 됐었던 은값 시총이 이제 3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은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건 코인 시장이 오르고 내리고와 직접적인 연관은 아예 없습니다. 그럼 굳이 은 가격이 올랐다라는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은 가격이 코인 시장 앞으로의 움직임에 힌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인 시장뿐만이 아니라 세계 시장의 자금 흐름이 움직이는 패턴이 있습니다. 주식이랑 코인 시장처럼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쪽으로 자금이 지금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그 자금들이 어디서부터 들어올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당연히 안전 자산에서 위험 자산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게 맞겠죠. 결국에는 리스크 오프에서 리스크 온으로 시장 분위기가 바뀌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전형적인 자금 흐름 과정이 있습니다. 보통 자금이 채권에서 자금이 금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금에서 은으로 넘어가고요. 은에서 비트코인, 그리고 비트에서 알트코인. 자금 흐름이 보통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은으로 수급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비트로 넘어갈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은 가격이 오른다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이랑 연관이 있습니다. 그쵸? 물가가 계속 오를 것 같다거나 현금을 들고 있으면 손해니까 금도 물론 투자를 할 수 있겠지만 은을 사기도 합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은요, 디지털 금으로 인식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은 끝났다라는 말을 깨는 그런 무빙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은이 올랐으니 바로 지금 당장 비트코인이 오른다는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금은 굉장히 좀 안전 자산이긴 한데, 제일 안전하다라고 하면은 금으로 먼저 가야 되는 게 당연한데 왜 하필 채권이냐? 저희처럼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금으로 옮겨 한다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큰 돈을 굴리는 기관들이라든지 고래들 같은 경우에는 자산을 목적별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이제 파킹이라고 해서 주차라는 뜻입니다. 주차. 보관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좀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디펜스입니다. 방어예요. 세 번째로는 growth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채권이라는 것은요, 보관이랑 방어, 이 두 가지의 역할을 합니다. 채권이라는 건 만기 날짜가 정해져 있고 원금 상환 구조이기 때문에 수익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변동성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수익보다는 일단 내 돈이 그대로 있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채권 쪽으로 먼저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금 같은 경우는요, 변동성이라는 게 아무래도 있기 때문에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관들이나 고래들 입장에서는. 금리가 높아질 때 금값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달러가 강세일 때는요, 요럴 때는 금값이 아무래도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리스크 오프일 때는 금보다는 채권 쪽으로 먼저 자산이 몰리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될 때, 그때 이제 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금에서 은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이. 저희는 이 요 중간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화폐 가치가 떨어질 때 방어용으로도 되고요. 인플레이션 해지용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금속 쪽으로 은을 본다라고 하면은 경기가 좋아질수록 은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늘어나고요. 리스크 온 환경일수록 더 오르는 게 또 은입니다.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주식이나 코인 시장처럼 위험 자산들이 오를 것 같을 때, 그때도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고요. 이렇게 만약에 배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쪽으로 기우느냐, 이쪽으로 기우느냐예요. 이쪽으로 기울게 되면은 위험 자산 쪽, 주식이나 코인 쪽으로 더 기울게 되는 거고, 이쪽으로 기울게 되면은 채권, 금, 안전자산 쪽으로 더 기울게 되는 건데, 지금 시장이 이쪽으로 기울었다가 여기 지금 중심을 잡아주는 건 은이에요. 안전자산에서 은 쪽으로 이제 넘어오고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중이다. 은 다음에는 당연히 이제 주식이랑 코인 시장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다음으로 제일 위험 자산으로 분류가 되는 게 바로 알트코인들입니다. 금이 오른다라는 건 공포 분위기가 점점 끝나가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요렇게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위험 자산으로 알트코인들까지 왔다가 그 다음으로는 또 어디로 넘어갈까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안전자산 쪽으로. 전체 시장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게 바로 사이클이라고 보는데요. 제가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골드 실버 레이시오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게 바로 요 숫자예요. 요 숫자. 현재 금값 나누기 은값을 했을 때 이 나오는 값이 바로 이거거든요.
이게 지금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55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위험 자산 선호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가 중립적으로 다시 넘어오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절대적인 지표라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근거들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지금 당장 은값이 올랐다라고 해서 뭐 오늘 내일 당장부터 비트코인이 오를 것이다. 이게 아니라 앞으로 점점 이제 시장에서 위험 자산 쪽으로 이제 선호를 하는 분위기로 이제 전환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골드 실버 이 레이쇼 있죠.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시면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께서 좀 한 번씩 이렇게 보시고 시장 분위기를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지표가 될 수가 있다.